자, 이수희 변호사님, 네.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죠. 예. 이거는 이제 저 발표가 김태우 수사관이 전 수사관이 이제 폭로 이후에 나온 대변인의 얘기예요. 우린 DNA에 아예 사찰 DNA가 없다. 그래서 대변인 논평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하명 수사라고 하면은 그 첩보가 어떻게 수집이 된 거냐, 어떻게 알게 된 거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던 것처럼 특정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수집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청와대가 흔들릴 만한 아주 도덕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질 문제이고요. 그러면은 왜 하필 그 울산 시장 선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그 송철호 경우에, 당시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그 정권 연장, 정권 재집권을 위한 큰 플랜에서도 나온 그 계획이다. 왜냐하면 이 부울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선거는 2년 후에 있는 총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아주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마 울산에 해당 국회의원이 6이 될 거예요. 선거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그 국회의원들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정권 재집권을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써야 되는 건 동진전략이니 뭐 얘기를 하면서 부울경 얘기를 했었어요. 부산의 오고돈 시장,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 지금 송철호 대통령의 절친한 후보자가 있었고, 경남에는 김경수 지사가 있었어요. 이 김경수 지사도 뭐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세 곳이 그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선거구는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대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내년의 총선, 2020년에 있는 총선, 그 총선 후에 대선까지도 보고 놓는 포석 중에 하나가 네. 아니었겠냐. 그렇다면은 무리수를 둔 선거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2016년에 그거는 야당과 다른 당에 대한 것도 아니고 특정 선거구도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뭐 2년이 넘는 그 형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비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훨씬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나쁘다. 선거 개입을 봤을 때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그 대전에서 내년 총선에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들 그럼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뭘 보고 자기가 공천 신청을 민주당에서 나한테 공천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기대를 한 건지. 그것도 참 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간 시기도 묘하고, 그걸 주도한 청장이 내년 총선에서 또 여당 쪽에, 여권 쪽 그 공천을 기대한다는 것도 묘하고, 저는 이거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의 좀 엄정한 수사를 기대를 합니다. 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정치현 의원님,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의 특감반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첩보 수집 안 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어디서 주웠다, 첩보가 어디서 들어왔다.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청에 입첩했다. 경찰이 알아서 좀 밝혀주겠지. 라는 수준이라고 만약에 가정하에 논의를 해본다도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데, 1.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하명했다는 거예요. 송철호, 조국 돈독한 사이인 거 세상 사람 모두 다 알고,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친구라는 것도 세상 사람 모두가 아는 상황. 경찰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시점에 이상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조국 수석이 당시 나서서 경찰한테 야, 니네 왜 그래? 오해받아. 브레이크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앞서서 특감반에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주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준 거까지도 그것도 제외하고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비서관실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나중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난리가 나겠죠. 기아가 뭐 제기한 무슨 민원 언제 어디로 뭐 이첩했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적극적으로 캔 게 아니고 주었다. 그러면 그거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아는 쪽에다 이런 거 있으니까 니네를 좀 알아보라 그러고 털어버린 게 그 상례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예. 하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명이란 게 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경찰청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재가 됐다는 거고, 등재가 됐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민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 대목에서 또 하나 더 이런 광역 단체장과 관련된 그 사안 같으면은 솔직한 말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의뢰나 혹은 고발할 때 검찰이 합니다. 이런 정도 사안 같으면 아마 대검에다가 이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왜 경찰로 갔는지 요게 좀 이례적이에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당시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공문을 보냈답니다. 공문을 보냈으니까 뭐냐 하겠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다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공문도 필요 없어요. 네. 그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서 관계자들을 불렀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 확신을 가지고 수사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사건의 질을 오늘자 동아일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조금 사건 사안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2017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청에 하달했다라고 2017년 10월 얘기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이 어딘지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밑에 바로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었고 그 밑에 특감반원들이 활동했던 유죄 사건 문제를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유죄수 사건이 2017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똑같이 공교롭게 2017년 10월 달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받은 첩보를 경찰청으로 이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감찰의 대상이었고 문제가 되는 유재수 씨의 사건에 휴대폰까지 다 입수하고 뜰채로 건져 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쓱 보고 묻었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인데 여기에서 야당의 내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를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 이건 여기 나와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의 첩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내부 특감반에서의 정보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이게 경찰에 넘어간 게 그게 12월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경찰에서 울산으로 이첩했던 게 10월 달에 경찰, 12월에 울산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압수수색이 3월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하게 관련 사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면 3개월, 경찰로 넘어간 10월이니까 5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한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었어야 정상적인데 최종적인 결과는 재판에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타났다. 그럼 이거는 경찰이 그 5개월의 기간 동안 굉장히 무능하게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수사를 했다거나 두 가지 개연성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게 청와대의 의도가 없었다면 네. 울산경찰에서 대통령 친구 조국과 절친한 송철호 후보의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 청와대가 나서야죠. 청와대가 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7년도 10월 달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것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런 엄청난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 덮었던 게 청와대 민정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있던 것도 덮는다라면 없는 것도 역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청와대에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의 투표의 권리에 대해서 선거의 중립의 의무를 대한민국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배한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검찰로 돌아갔다는 거죠.